자, 그리고 심장, 호흡계 진단 평가. 자,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장 쪽, 호흡 쪽 물리치료는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상당히 심장호흡계 전문 물리치료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본 신체 검사 또는 허파 기능 검사,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시행하는 거를 이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적용해 보는 검사 방법들을 전부 다 이학적 검사라고 하고, 의학적 검사는 우리가 뭐 CT, 뭐 MRI, 엑스레이 뭐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학적 검사, 뭐 혈액 검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혈액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뭐 신경계 환자건 근골격계 환자건 심호흡, 심장호흡계 환자건 간에 기본 외모 먼저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팔다리 쪽에서 뭐 끄트머리 온몸을 다 이제 한번 다 훑어봅니다. 스크리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좋을 수 있고,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속병을 예측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심장 쪽, 호흡 쪽 능력이 안 좋으면 확실하게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창백하거나 아니면 청색증,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분들, 요새는 비만도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만 환자분들한테 심장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촉진 검사는 만져보는 거예요. 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를 촉진 검사라고 하는데, 뭐 또 만져봤을 때 손발이 차거나 뭐 피부에서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쪽 특히 뜨뜻하고 따뜻하거나 뭐 차갑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 또 그런 게 또 예측이 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것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다른 검사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손가락에다가 딱 저런 장치를 끼면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혈관 안에 산소가 얼만큼 녹아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보다 낮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뭐 바이탈 사인 그러면 뭐 체온, 온도, 맥박, 뭐 호흡,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징후, 증상들을 얘기하죠. 체온은 36.5도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정상 체온 뭐 37도까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 몸에 염증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감기를 걸리거나 또는 폐렴이 있다 그러면 체온이 이게 확 올라갑니다. 장염이 있어도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체온이 정상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일단은 체온이 올라가는 감염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뭐 환자 손이 따뜻하면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차갑다면 뭐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한 가지겠죠. 어쨌든 체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병들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바라고요. 그리고 혈압입니다. 혈압. 혈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고 있지요. 우리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주로 잽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 120 mmHg라고 하고, 이완기 혈압 80 mmHg에서 혈압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고혈압은 주로 뭐 저혈압보다 고혈압에 대한 걸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수축 혈압이 120을 넘어갈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혈액이 압력이기 때문에 혈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벽이 문제가 있을수록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동맥혈압도 있고 정맥혈압도 있고 일반적으로 정맥압보다는 동맥압이 더 큽니다. 동맥,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들을 머금고 있는 그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 안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고요. 정맥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라고 아주 작은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으면서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해 주고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그 혈액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맥박스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딱 재볼 수 있을 거예요. 쭉 여기를 딱 여기에 요걸 그 노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래서 분당 몇 번 정도를 뛰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펄스 레이트, 맥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목에서 이렇게 재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뭐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손목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맥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심장이 뛰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분당 몇 번 뛰는지.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적게 한 사람들보다 비교적 맥박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심장이 단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장이 그만큼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을 덜 쓰고도 혈액을 충분하게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맥박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특성을 다 아는 거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출량 그러면 심장을 꾹 짤 때 한 번 짤 때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심장을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분당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몸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심박출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는 혈압 또는 심장 쿵쾅쿵쾅 할 때 한번 쭉 짤 때 그 바로 직후에 이렇게 또 맥박이 잡혀지는 거지요. 어쨌든 맥박이 잡혀지는 거는 일관되게 똑같은 박자로 잡혀야 됩니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박자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뭐 일어나는 크기가 좀 느껴지는 크기가 다르거나 시간 타임이 다르다 그러면 심장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파 기능 검사입니다. 이거는 Pulmonary Function Test PFT로 약자로 많이 쓰는데 pulmonary는 허파 또는 폐란 뜻이고요. 기능, 펑션은 기능,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 평가 장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장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캡슐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숨을 막 쉬게 되면 그 안에서 호흡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정상치가 항상 있습니다. 정상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부족한지를 비교해서 폐 기능에 대한 거를 따지는 그런 검사 방법이 PF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평가 지표들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회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평상시에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항상 헉헉대면서 숨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안 하잖아요. 편하게 숨 쉬는 정도, 그걸 1회 호흡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허파의 양이
허파량이 이만큼이다라고 봤을 때 폐활량이 이만큼이 있고 나머지 요만큼은 그냥 폐활량은 공기가 들락날락 최대로 들어오고 최대로 나가는 그 정도를 폐활량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전체 폐 용량 중에서 요만큼은 공기가 들락날락하지 않는 양이 있어요. 이거를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 RV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폐활량은 분명히 최대로 들이마시고 최대로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폐활량, 폐가 잘 작동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풍선을 불 때 허파는 풍선이랑 똑같습니다. 풍선을 불 때 쇠 풍선을 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3분의 1쯤 불어놓은 풍선을 더 많이 부는 게 훨씬 더 쉬울까요? 쇠 풍선을 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공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딱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풍선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사실은 조금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금만 확 불어주면 풍선이 더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조금은 남아 있어야지만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쉬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잔기량에 비해서 폐활량이 훨씬 더 큰 거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폐활량보다 잔기량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운동을 많이 해서 잔기량이 좀 있어야 되지만 잔기량이 너무 많으면 전체 폐 용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폐활량이 떨어지면서 허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딱 요만큼만 공기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1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자, 이만큼은 더 들이마실 수 있지만 평상시는 요만큼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이마실 수 있는 예비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게 숨을 훅 내셨어요. 이만큼. 이만큼은 더 내쉴 수 있지만 평상시는 요만큼만 내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날숨 예비량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허파 기능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파에 질병이 있으면 어떤 경우는 어떤 지표가 떨어지는 또 어떤 병에서는 어떤 지표가 떨어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별로 해서 정상치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잘해서 좋아지게 만들면 또 해당 떨어져 있던 지표 값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요. 자, 그리고 이학적 검사에서 많이 쓰는 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가끔 보면 목 정맥이 확장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맥은 비교적 깊은 쪽에 있고요. 정맥은 비교적 표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손등에 혈관이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목에도 이런 혈관들이 많은데 이게 목 정맥이 커지면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정맥이 커진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정맥이 커진 게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목 정맥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약간 뒤로 살짝 누웠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커지겠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약간 누울 때가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정맥은 사실은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이게 커질 만큼 겉으로 드러날 만큼 이렇게 커져 있을까요?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정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좌심방, 좌심실 4개의 방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온몸을 도는 혈액이
여기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머리 쪽에 있는 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이미 혈액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있는 혈액을 일로 보내주고 폐로 보내주고 다시 받고 해서 온몸으로 다 내보내는 건데 이미 심방에 혈액이 가득 차 있으면 온몸을 돈 혈액들이 우심방 쪽으로 혈액을 보낼 수가 없지요. 우심방이 비어 있어야지만 혈액이 들어가잖아요. 혈액이 고여 있거나 빡빡하게 차여 있으면 온몸을 돈 혈액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방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목 쪽 동맥이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팔다리 동맥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심방 쪽으로 혈액을 못 보내주기 때문에 그 혈액이 정맥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쨌든 간에 혈액순환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또 이제 말초 혈액순환 검사라고 해서 어 종종 말초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또는 큰 동맥, 정맥에서 안에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 직경이 좁아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 잘 다니겠지만 사고가 나서 막혀 있어요. 한 차선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좀 막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가락 쪽 전기신호, 혈관 통과하는 그런 신호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신호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힌 거에 따라서. 자, 1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쌓여 갖고 혈관 직경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 거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막힌 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막힌 건 아닙니다. 일부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꽉 막히기 전까지는 일부라도 혈액이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요? 자, 만일에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요렇게 막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근육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어요. 산소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 많이 필요해요?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하죠. 근육을 막 쓸 때. 근육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많이 막혀 있으면 혈액이 충분히 못 가기 때문에 그때 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맥 경화가 있는지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말초 혈액 순환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파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운동 부하 검사,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갖고 혈액이 통하죠. 평상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될 때 근육으로 또는 심장도 막 빨리 뛰잖아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거든요. 심장 근육이 빨리 뛸 때 심장도 심장 근육을 뛰게 만들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를 줘야 될 거잖아요. 어 그 얘기는 심장 근육에도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혈관이 이렇게 반 정도 막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평상시에는 심장이 빨리 뛰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움직일 때, 달리기 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빨리 뛰게 되지요. 그때는 심장 근육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반밖에 통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움직일 때 심장 기능에 뭔가 이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게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누워서 심전도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심장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심전도로 찍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동시에 호흡 기능도 같이 쓰면 됩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호흡 기능까지 같이 검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심장 호흡기를 평가하는 이유는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이유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게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요렇게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이렇게 러닝머신, 워킹머신을 통해서 막 걷거나 약간은 좀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가슴에다가 심전도를 붙여 놓고 심장이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심전도 파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대신에 이렇게 팔다리를 막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있지만 팔 쪽에다가 혈압을 측정하거나 뭐 체열, 뭐 혈액순환 혈액에 대한 거를 검사 동시에 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요렇게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서 보면 요런 자전거들이 있지요. 고정된 자전거 이거를 에르고미터라고 합니다. 에르고미터라고 하고 이거를 계속 돌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심전도를 같이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하면서는 팔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팔 쪽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장점이고요. 단점은 다리만 쓰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아니라 팔자전거, 이게 팔 에르고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리 쪽 에르고미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팔을 계속 쓰는 거라서 팔의 혈압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스텝 검사가 있습니다. 스텝 검사. 이거는 이런 스텝을 하나 갖다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같이 어느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지 견디어서 이렇게 많이 잘할 수 있는지를 그런 수행에 대한 거를 검사하는 겁니다만 병원에서는 요 검사를 가지고 편하게는 쓸 수 있는데 어 환자분들 치료하기 전에 몇 번 평가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진단을 위해서 쓰기는 쪼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강도, 어 어떤 스트레스 정도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전도 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렉트로, 카디오, 그랩이라고 해서 ECG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붙여 놓고 심장이 뛰는 파형을 요렇게 측정해서 요게 지금 그림에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파형이거든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요 파형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심장의 질환 또는 손상이 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평가 방법입니다. 또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하지요. 뭐 아까 심전도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가지고 뭐 심장 또는 허파 기능에 대한 거를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대략 비슷하게 어떤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 뭐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찍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 또는 치료 전과 후에 경과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그 변화를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검사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이쪽이 정상적인 거고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만큼 부위가 이렇게 약간 희뿌옇게 해서 안개 낀 것처럼 이만큼 보이잖아요. 자, 폐에 물이 고여 있으면 요렇게 희뿌옇게 이렇게 보입니다. 공기가 있으면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이게 하얗게 안개 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엑스레이 보면 이 폐 아래쪽, 오른쪽 폐 아래쪽이 조금 뭔가 부은 것 같다, 물이 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요렇게 있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이렇게 허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폐렴이에요, 폐렴. 정상치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폐렴 환자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통로가 굉장히 어떤 하얀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가래입니다, 가래. 폐렴처럼 가래가 막 쌓여 있으면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요렇게 엑스레이가 뭔가 막 하얀 게 낀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가래가 많이 낀 걸로 보고 가래의 위치가 대충 요쪽이네 대략적으로 이제 판별해 낼 수 있고요. 또 폐결핵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침투를 해서 허파를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처는 평생 안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결핵을 앓고 난 사람들은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이 상처가 딱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처 부위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엑스레이 소견으로 보여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폐결핵 환자분들은 이런 상처를 보고 폐가 한번 심하게 손상됐었네를 볼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걸로 보여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허파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예, 초음파 그러면 임신했을 때 아기 구경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고요. 또는 우리 분야에서 물리치료사가 쓰는 초음파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근육 운동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련시켜야 될 근육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속 안에 깊게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근육 있죠. 코어 근육. 우리 몸의 핵심이 되는 근육들은 다 깊은 곳에 있어 갖고 근육에 힘을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겉으로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초음파를 딱 대고 있으면 그 근육들이 드러나게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힘을 주는지 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 초음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 기능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정맥혈과 동맥혈이 이동하는 그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심장 초음파로 심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중요한 혈관, 신체 윤곽에 대한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리치료사가 쓰는 초음파는 근골격계 초음파, 근육뼈대계 초음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심장 조영술입니다. 예, 심장 조영술은 심장도 근육 덩어리고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심장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심장 혈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장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겉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가 생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데 어 다 막히지 않고 반 정도 뭐 3분의 1 정도 막혀 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운동하게 될 때 막 심장이 다리에 쥐난 것처럼 심장이 막 쪼이고 막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심장 혈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합니다. 조영제를 딱 주사를 하고 조영제가 혈관을 쫙 통할 때 고때 딱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영제가 통하지 않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굵은 혈관이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을 막고 있으면 혈관을 소통하는 혈액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뭐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못 가면 이쪽에 있는 심장 근육은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힌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심장혈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조영제 맞고 주사 맞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그래서 심장 효소 그리고 지질에서 어떤 콜레스테롤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나쁜 거 뭐 기름기 뭐 혈관 안쪽에 쌓여서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고밀도가 있고 저밀도가 있는데 우리가 나쁜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밀도가 나쁜 거예요. 고밀도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 구성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치를 검사해서 정상치 대비해서 부족한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이 망가지게 되면 손상을 입으면 혈액 검사상에 크레아틴 키나제라고 하는 심장 효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효소가 많이 보여지면 심장 근육이 정상은 아니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목 쪽에도 이렇게 혈류 초음파해서 목 그 큰 동맥, 정맥을 측정을 해서 그쪽으로 혈액이 얼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뭐 심장 기능이 안 좋게 되면 빠른 속도로 못 보내겠죠. 아니면 동맥 자체가 좁아져 있는지, 혈전이 쌓이면서 좁아져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협심증. 협심증은 아까 심장 동맥이 좁아든 상태. 자, 일부 좁아져 있으면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움직일 때 갑자기 심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평상시 모르기 때문에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르는 상태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안정형 협심증은 평상시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활동을 했을 때, 걸을 때, 뛸 때, 막 움직일 때 그때 많이 가슴이 아픈 거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불안정형은 가만히 있을 때도 심장 쪽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형성 협심증은 심장 혈관 자체가 막 수축이 되는 겁니다. 혈관 수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협심증은 혈관 직경이 좁아들면서 생기는 겁니다. 가슴이 막 쪼이듯이 다리에 쥐난 것처럼,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쥐난 것처럼 막 쪼이듯이 아픈 게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평가를 대략 뭐 1단계에서 4단계라고 하는데, 아마 경미한 단계를 1단계. 그래서 약간은 불편한데 그게 1단계고, 4단계는 굉장히 불편한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장 기능이 안 좋으면 호흡 기능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협심증, 심장이 막 가슴 쪼이고 아픈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가슴이 막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호흡 기능이랑 심장 기능은 꼭 같이 갑니다.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호흡 기능도 떨어지고요. 호흡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심장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호흡계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 자각도라고 있습니다. 운동 자각도. 운동 자각도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어, 덜 힘들어, 뭐 요거를 그냥 점수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움직이는데 힘든 거를 딴 사람이 모르잖아요. 딴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처음에 그냥 편한 상태에서부터 최대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정도까지 15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우 가볍다 해서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거를 운동 자각도라고 하고, 의외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본인께서 직접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말고 정도는 내 기준이 중요한 거죠. 딴 사람 기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 자각도는 내가 직접 본인이 스스로 그 힘든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는 겁니다.